미국이 한국 독도에 대해 지지하는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혔죠. 다카이치 총리는 즉각 미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9시간 동안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그 침묵이 깨진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우디 연설장에서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았죠. 일본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가 언급한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일본 경제는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중국의 독도 발언까지 더해지며 미국만을 바라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국가안보회의 경제안보 담당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날 아침 7시 32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국무부 아시아 담당 스티브 라이언의 긴급 메시지였죠. 중국 외교부가 방금 기자회견했습니다. 독도 관련 발언입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전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오이다오 문제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엄청났어요. 중국이 독도를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일본의 영토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NSC 상황실이었어요. 윌슨 담당관, 즉시 출근 바랍니다.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30분 후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일본 NHK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일본에 대한 비난은 곧 미국에 대한 비난입니다. 미일 동맹은 확고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보다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로버트 피터슨 상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거기에 중국까지 압박하니까요. 마크 존슨 국방부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죠. 70년 동맹 아닙니까? 주일미군 기지만 해도 얼만데요.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때 사라 첸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 일정 확인했는데요. 이틀 후 사우디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언급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 발언 후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아무런 논평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즉각 성명이 나왔을 시간인데 말이죠. 스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본 언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니혼게이자의 신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미국의 침묵, 의도적인가 우연인가.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이 익명으로 말했죠. 이례적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오래 묵묵부답인 건 처음 봅니다. 36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 정계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자민당 간부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을 신뢰합니다. 곧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백악관 내부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차관에게 물었어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사우디 연설 준비만 하고 있다는데요. 49시간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이 일제히 사설을 냈어요. 요미우리 신문이었습니다. 미일 동맹의 시험대. 미국은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죠. 트럼프의 침묵, 일본에 대한 신호인가. 다카이치 총리는 재차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 폭격까지 언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절박함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라도 뭔가 올렸을 텐데 완벽하게 조용했거든요. 뭔가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의문이 풀린 건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49시간 10분 후였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백악관 상황실 전체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일본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이야기였어요. 외교 안보가 아니라요. 우리는 지금 배터리, 반도체, 첨단 제조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 처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짓고 있는 공장들, 배터리 생산 시설들. 이것들이 미국 미래의 핵심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도 발언 후 49시간 만에 나온 첫 공식 언급이 한국이었어요. 일본이 아니라요. 마크 존슨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죠, 이게? 지금 일본은 중국한테 압박받고 있는데 한국 이야기를 한다고요? 로버트 차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겁니까? 스티브 라이언 국무부 담당관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쿄에서 난리 났습니다. 일본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화면에 일본 NHK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독도 침묵 후 한국 언급, 일본 정계 충격. 사라 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49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한국을 먼저 언급한 건 명확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내야죠. 로버트 차관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NSC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1시간 후 루스벨트 룸에 모이세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15분이었어요. 그날 밤 백악관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제니퍼 밀러 재무부 담당관이 제게 말했어요. 윌슨, 이거 뭔가 큰 거 같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계산된 침묵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로버트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독도를 언급했고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49시간 동안 침묵했다가 한국을 언급했어요. 마크 존슨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은 70년 동맹 아닙니까? 주일미군 기지만 해도 엄청난데요. 한국보다 당연히 우선이죠. 스티브 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중요성은 압도적입니다. 사라 첸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경제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좀 볼까요? 로버트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윌슨 담당관, 최근 한국 관련 경제 데이터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6개월간 정리한 데이터가 있었죠. 하지만 그걸 공개하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이 데이터가 회의실 안 15명 모두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회의실 스크린에 제 자료가 떴습니다. 2024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마크 존슨이 팔짱을 꼈어요. 배터리요? 우리가 지금 안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1위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26.5%, 2위 CATL 중국 마이너스 24.8%, 3위 삼성 SDI 마이너스 15.2%, 4위 SK온 마이너스 12.1%. 스티브 라이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1위네요. 근데 중국도 2위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을 보시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황. LG 에너지 솔루션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총 3곳. 삼성 SDI 인디애나 1곳. 확장 중 SK온 조지아, 켄터키 2곳. 총 투자액 약 220억 달러. 제니퍼 밀러가 눈을 크게 떴어요. 220억 달러요? 한국 기업들이? 네. 그것도 지난 3년 사이예요. 마크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산업일 뿐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중요하긴 하지만 나라 전체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죠. 사라 첸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4년 글로벌 반도체 생산 능력. 삼성전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1위, SK하이닉스 세계 3위, TSMC 대만 세계 1위.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이었어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170억 달러 5나노 공정 생산 예정, 2025년 가동 목표. 한국 기술자 3,000명 파견 예정. 로버트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3,000명이요? 네. 핵심 기술자들입니다. 이들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마크가 다시 반박했어요. 그래도 일본도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소재, 장비 분야에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소재와 장비는 공급하지만 실제 칩을 만드는 건 한국과 대만이에요. 스티브가 끼어들었어요. 그 차이가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소재와 장비는 대체할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생산 능력은 당장 필요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조선산업. 2024년 글로벌 선박 수주량 1위 한국 -52.3%, 2위 중국 -41.2%, 3위 일본 -6.5%. 마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본이 6.5%요? 네. 1980년대엔 50%가 넘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다음이었어요.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한국 94.7%, 중국 3.1%, 일본 2.2%. 로버트 차관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94.7%라니.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이 되려면 LNG 운반선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에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배터리, 반도체, 조선 이 세 분야에서 모두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크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데요. GDP 세계 3위 국가예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모와 필요성은 다릅니다. 무슨 뜻이죠? 일본 경제가 크긴 하지만 미국 산업에 당장 필요한가는 별개 문제예요. 한국은 당장 내일, 다음 달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로버트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윌슨 담당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같은 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작년 가을 NSC 비공개 회의 자료입니다. 공개할지 고민했는데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저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제목을 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화면에 문서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 공급망 차단 시 미국 산업 영향 분석. 2023년 9월 NSC 경제안보팀 내부 보고서.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한국 공급망 차단을 시뮬레이션했다고요? 네. 작년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주요 동맹국별 의존도를 분석했습니다. 로버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한국이 배터리 및 반도체 수출을 중단할 경우 예상 타임라인 1개월 후 전기차 생산 라인 부품 부족 시작 일부 공장 가동률 저하 3개월 후 전기차 생산 45% 감소 반도체 재고 바닥 군수 물자 생산 차질 시작 6개월 후 전기차 생산 91% 감소 방위산업 생산 30% 차질 데이터 센터 신규 건설 중단 5G 인프라 구축 지연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91%요? 거의 전부가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네. GM, 포드, 테슬라 모두 한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과장된 수치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 전기차에 넣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마크가 입을 다물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중국산 배터리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은 생산 규모가 작고요. 대체재가 없어요. 스티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도체는요? 대만이 있잖아요.
대만 TSMC는 이미 풀가동 상태입니다. 삼성이 안 만들면 미국은 5나노 이하 최첨단 칩을 구할 곳이 없어요. 제니퍼가 문서를 가리켰어요. 여기 방위산업 30% 차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F-35 전투기, 한국산 디스플레이 패널 사용 이지스 구축함, 한국, 조선소 협력 필수. 패트리어트 미사일, 삼성 반도체 탑재 군용 드론, LG 배터리 사용. 목록은 계속 이어졌어요. 로버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더 심각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네. 만약 한국 공급이 끊기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공장 짓고 인력 교육하고 생산 라인 안정화하는 시간이죠. 사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6개월 동안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크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로버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윌슨 담당관, 혹시 다른 나라 분석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일본 공급망 차단 시 미국 산업 영향 분석. 마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 것 같았죠. 하지만 첫 줄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나리오 일본이 소재 및 장비 수출을 중단할 경우 예상 타임라인 6개월 후 일부 반도체 소재 재고 부족 대체 공급처 협상 진행 중 1년 후 유럽 및 미국 자체 생산으로 일부 대체 생산 차질 10% 미만 3년 후 완전한 대체 공급망 구축 완료 일본 의존도 거의 제로 사라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이요? 한국은 6개월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 소재와 장비는 중요하지만 대체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요.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그럼 일본이 공급을 끊어도 우리는 3년 동안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는 대체 공급망을 찾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6개월 만에 마비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제니퍼가 문서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니까 일본 차단 시 즉각적 영향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일본이 공급하는 건 주로 소재와 장비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 가스 같은 거요. 중요하긴 하지만요. 대체재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자체 생산도 가능하고요. 다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뿐이죠. 스티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공급하는 건요? 배터리, 반도체, 조선은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단기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왜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대체 불가능 이유. 1점 배터리. 한국 3사LG, 삼성, SK 글로벌 점유율 54%. 대체 공급처 중국 정치적 불가. 일본 생산 규모 자금. 미국 자체 생산 최소 5년 소요. 2점 반도체. 삼성, SK하이닉스 최첨단 공정 독점. 대체 공급처 TSMC 이미 풀가동. 인텔 기술력 뒤처짐. 미국 자체 생산 공장 완성까지 3에 4년. 3점 조선. LNG 운반선 한국 점유율 94.7%. 대체 불가 기술적 난이도 극상. 미국 조선 산업 사실상 붕괴 상태. 로버트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일본은 중요하지만 3년 버틸 수 있고 한국은 6개월 만에 마비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크가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티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이 분석 일본 측에서 알까요? 모릅니다. 이건 우리 내부 문서니까요. 만약 안다면 추릉격 받겠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일본 언론이 방금 이상한 사설을 냈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제니퍼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제니퍼가 띄운 화면에는 니혼게이자의 신문 긴급 사설이 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선택, 일본의 각성이 필요하다. 마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죠 이게? 일본 언론이 한국을 두둔한다고요? 사라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술자 비자를 우선 처리한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 산업 전략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유일한 기술 파트너가 아니다. 로버트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일본 주요 경제지가 이런 걸 인정한다고요? 더 있습니다. 제니퍼가 계속 읽었어요. 배터리,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감정이 아닌 필요성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스티브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일본 언론이 한국 편을 드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도 결국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로버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도쿄 대사관에서 급보가 왔네요. 그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소니 전무가 익명 인터뷰를 했답니다. 읽어볼까요? 회의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2년 동안 그들은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시장을 장악했어요. 마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니가 이런 말을. 더 있습니다. 로버트가 계속 읽었어요. 특히 불어본 건 한국 정부의 지원입니다. 세금 감면, 인프라 구축, 신속한 인허가. 우리 일본은 규제와 절차에 묶여 있는 동안 한국은 앞서 나갔습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일본 기업 임원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고요? 익명이긴 하지만 손이 전무급이면 무게감이 있죠. 저는 제 노트북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한국 vs 일본 산업 경쟁력 비교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배터리 산업 투자액 2020에 2024. 한국 총 450억 달러, LG 180억 달러, 삼성 150억 달러, SK 120억 달러, 일본 총 85억 달러, 파나소닉 60억 달러, 기타 25억 달러. 제니퍼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이 5배 넘게 투자했네요. 네. 그리고 결과는 더 극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글로벌 배터리 공장 건설 속도, 평균 건설 기간 한국, 기업 18개월, 일본 기업 36개월, 유럽 기업 42개월. 마크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절반 시간 만에 짓는다고요? 네. 삼성 SDI가 인디애나 공장 착공부터 시운전까지 16개월 걸렸어요. 파나소닉은 네바다 공장에 30개월 이상 걸렸고요. 스티브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속도 차이가 결정적이었다는 건가요? 속도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vs 일본 기업 문화 비교. 한국. 빠른 의사결정 CEO 직접 결정. 공격적 투자 미래 시장 선점. 야근 문화 빠른 실행. 정부 협력 원스톱 지원. 일본. 느린 합의 보고서 3단계. 신중한 투자 리스크 회피. 워라밸 중시 속도 저하. 규제 복잡 인허가 지연.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차이군요. 네. 일본이 기술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속도와 결단력에서 졌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때 스티브가 새로운 뉴스를 띄웠어요. 여기 또 있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비슷한 논조예요.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의 도전, 일본의 교훈. 기사 내용 중 일부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굴기, 배터리 혁명, 조선 부활을 동시에 이뤘다. 일본은 각각의 분야에서 한때 선두였지만 지금은 뒤처졌다. 이유는 명확하다. 속도와 결단력의 부재다.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조차 인정하는구나.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일본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윌슨 담당관, 다른 증거도 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럽의 평가입니다.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2024년 10월 유럽 산업 컨설팅 기업 롤랜드버거 보고서. 제목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재검토 가능성 분석.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검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한국 기업 투자 담당자 150명 대상 설문. 질문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습니까? 응답. 축소 고려 42%, 철회 고려 15%, 유지 43%, 총 57%가 프로젝트 조정 고려 중. 마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절반 이상이 투자를 줄이거나 철회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비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자 파견의 어려움. 평균 비자 처리 기간 판례. 2개월 거부율 23% 추가 서류 요구 67%. 한국 기업 의견 핵심 인력을 보낼 수 없으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 대안으로 유럽 투자를 검토 중. 제니퍼가 놀라워했어요. 유럽으로 간다고요? 네. 헝가리,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손으로 턱을 쥐었어요. 그래서 텍사스가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삼성을 붙잡으려고요. 스티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투자를 철회하면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이 무산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한국 의존도 2024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73%, 5G 장비 41%, 조선 LNG 94%, 메모리 반도체 67%, 디스플레이 58%. 사라가 숨을 죽였어요. 이 정도일 줄은. 더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주요 산업별 한국 vs 일본 비교. 배터리 한국, 미국 시장 점유율 73%, 일본, 미국 시장 점유율 12%. 반도체 생산 한국, 최첨단 공정 가능 일본, 소재만 공급. 조선 한국 LNG선 94.7% 일본, 재래식 화물선 중심. AI 데이터 센터 냉각 한국, 삼성 냉각 시스템 선도 일본, 관련 기술 부족. 마크가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모든 분야에서. 네. 미래 산업 전부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로버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트럼프가 왜 한국을 먼저 언급했는지요. 제니퍼가 덧붙였어요. 안보는 일본이 중요하지만 산업은 한국이 필수적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때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 모든 걸 일본도 알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를 리 없죠. 방금 본 일본 언론 반응이 그 증거입니다. 스티브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일본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충격과 자괴감이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명 중 이제 12명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크조차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차관이 시계를 봤어요. 벌써 2시간이 지났네요. 10분 휴식 후 다시 모이죠. 하지만 휴식 시간에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사라가 제게 다가왔어요. 윌슨,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일본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세계가 바뀌었네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더 결정적인 증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걸 아직 안 보여줬어요. 뭔데요? 백악관 NSC 문서입니다. 작년 회의록이죠.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제 중심축 이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경제 중심축이요?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요. 사라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걸 지금 공개할 거예요? 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10분 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15명 모두가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문서 제목이 떴습니다.
글로벌 경제안보 전략 재검토 2023년 9월 15일 NSC 경제안보팀 회의록 기밀 등급 톱 시크릿.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대통령 브리핑 자료인가요? 네. 작년 가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된 문서입니다. 로버트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읽어주시죠. 저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주제 아시아 경제 파트너십 우선순위 재평가. 참석자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재무부 차관, 국방부 경제 담당. 핵심 질문 향후 10년. 미국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는? 제니퍼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결론 경제 중심축의 이동. 과거 30년 1990에 20 아시아 경제의 중심 일본. 자동차, 전자제품, 정밀기계. 미국 제조업의 핵심 파트너. 기술 협력의 중심. 하지만 현재 및 향후 30년 2020에 2050 아시아 경제의 중심 한국. 배터리, 반도체, 조선, AI. 미국 미래 산업의 필수 파트너. 기술 혁신의 중심. 사라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세상에. 스티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평가했다고요? 네. NSC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믿기지 않는데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세부 분석. 일본의 강점. 전통 제조업 자동차, 가전, 소재 및 부품 기술. 안정적 품질 관리. 하지만 한계. 미래 산업 투자 부족. 의사결정 속도 느림. 신규 시장 진입 소극적. 한국의 강점. 미래 산업 선점 배터리, 반도체.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 공격적 투자와 확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핵심 판단. 배터리, 반도체, 조선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으며 향후 10년간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 제조업 부활 전략에서 한국은 대체 가능한 파트너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필수 파트너로 분류됨. 회의실이 정적에 빠졌어요. 제니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불가능. 네.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지만 한국은 필수 파트너입니다. 로버트가 문서를 가리켰어요. 여기 더 있습니까? 네. 시나리오별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시나리오 A 한국협력 강화. 결과. 전기차 산업 연 25% 성장 예상. 반도체 자급률 60% 달성 가능.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중국 기술 의존도 감소. 소요 예산 연 150억 달러 세금 감면. 인프라 지원 포함. 시나리오 B 일본 협력 강화. 결과. 전통 제조업 안정화. 소재 부품 공급 개선. 하지만 미래 산업 성장 제한적. 소요 예산 연 80억 달러. 스티브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 2배 가까이 투자해도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때 마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안보는요? 일본이 안보에서 훨씬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경제안보 vs 전통안보. NSC 최종 판단. 21세기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반도체 없는 전투기는 날 수 없고, 배터리 없는 드론은 작동하지 않으며, 첨단 센서 없는 미사일은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경제안보 전통안보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음. 결론 일본과의 안보 동맹은 유지하되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함. 마크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됩니다. 트럼프가 독도에는 침묵하고 한국 기술자를 언급한 이유가요. 네. 안보는 일본, 하지만 경제는 한국.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경제였군요. 로버트 차관이 시계를 봤어요. 벌써 3시간이 지났네요.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니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당연히 일본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티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70년 동맹이니까요. 마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본이 안보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경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한국 없이는 우리 미래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라가 덧붙였어요. 6개월 vs 3년.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로버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윌슨 담당관, 훌륭한 브리핑이었습니다. 덕분에 명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가 모두를 둘러봤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5명 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도 포함해서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3시간 전만 해도 일본 우선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3일 후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대통령의 지시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략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구체적으로 다음 조치들을 즉시 시행합니다. 첫째, 한국 기술자 H1B 비자 우선 심사제 도입, 배터리, 반도체, 첨단 제조 분야, 평균 처리 기간 8개월, 2개월로 단축. 둘째, 한국 기업 투자 세금 감면 확대, 기존 15%, 25%로 상향, 5년간 총 500억 달러 규모. 셋째, 한미 기술 동맹 협정 체결 추진, 배터리,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공동 연구개발 펀드 100억 달러 조성.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안보 협력은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협력의 우선순위는 산업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우선이라는 뜻입니까?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상황실에서 로버트 차관이 제게 말했어요. 드디어 공개됐네요. 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사라가 일본 뉴스를 띄웠어요. NHK 속보가 떴습니다. 미국, 한국과 기술 동맹 우선 추진. 일본 배제 우려. 니혼게이자이 헤드라인이었어요. 미국의 선택, 일본의 실현. 요미우리 신문 긴급 사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미래 준비를 게을리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스티브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언론이 이렇게까지 쓰다니. 제니퍼가 또 다른 뉴스를 띄웠습니다. 도쿄 증시 반응. 자동차 업종 마이너스 3.2%, 전자 업종 마이너스 2.8%, 종합지수 마이너스 1.9%. 시장도 충격을 받았네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버드 경제학과 동료였습니다. 데이비드, 너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다며? 대박이야. 학계가 난리 났어. 무슨 일인데? 한국 경제재평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어. MIT, 스탠포드, 버클리 다들 긴급 세미나 열었어. 주제가 뭔데? 아시아 경제 패권의 이동, 일본 시대의 종말과 한국 시대의 시작, 이런 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학계가 빠르네. 당연하지. 이건 역사적 전환점이야.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최대 사건이라고들 해.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회의실 스크린에 CNN이 떠 있었어요.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선택, 왜 한국인가?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도 문제엔 침묵하고 한국 기술자를 언급한 건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거엔 안보가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경제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반도체 없이는 전쟁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이 더 중요하다? 네.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국은 6개월 만에 마비됩니다. 일본은 3년은 버텨요.
이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로버트가 TV를 끄고 말했어요. 6개월 vs 3년. 이 숫자가 계속 나오네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작은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참석했어요. 로버트 차관이 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사님, 축하드립니다.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미국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현명한 선택이라니요. 우리가 필요한 걸 한국이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저도 대사에게 인사했어요. 윌슨 담당관입니다. NSC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보고서를 쓰신 분이시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워싱턴은 좁습니다.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는 마세요. 우리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 겸손함에 감탄했어요. 대사님,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독도 발언, 트럼프의 49시간, 침묵, 한국 언급, 충격, 백악관 긴급, 회의 6개월 vs 3년, 폭탄, 일본 언론의 인정, 경제, 중심축, 이동 문서, 그리고 오늘 공식 발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트럼프는 독도에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미래에 더 중요한 건 일본의 안보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라는 거요. 마무리, 새로운 세계.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자 비자 우선 심사제 시행. 대상 직종, 배터리 엔지니어, 반도체 설계 전문가, AI 연구원, 조선 기술자, 처리 기간 평균 60일 이내, 목표 인원 연간 15,000명. 삼성, LG, SK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발표, 텍사스 공장 인력 파견 재개. 2025년 예정대로 가동 시작. LG 에너지 솔루션 성명, 미시간 제2공장 착공 확정. 투자액 80억 달러. SK온 발표, 조지아 공장 증설. 생산 능력 2배 확대. 텍사스 제프 코너스 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의 2억 5천만 달러 제안이 효과를 봤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남습니다. 55조 원 투자가 지켜졌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철수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됐고 한국 기업들이 다시 확신을 가졌어요. 조지아 벤 리처즈도 안도했습니다. 현대차와 SK가 투자를 이어갑니다. 우리 주 경제가 살았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히로시 사카모토 소니 전무가 다시 인터뷰했어요. 이번엔 실명으로요. 우리 일본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속도, 결단력, 투자 규모. 모든 면에서 뒤처졌어요. 일본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안 그러면 더 뒤처질 테니까요. 3개월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었습니다. 제가 초청 강연을 하게 됐어요. 21세기 경제안보 한국 모델 분석. 강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모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성공한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속도. 한국은 다른 나라가 회의하는 동안 실행합니다. 둘째, 결단력.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에 베팅합니다. 셋째, 자기 가치를 정확히 압니다. 자기 가치요? 네. 한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거기 집중했어요. 배터리, 반도체, 조선.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됐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서 뭘 배워야 할까요? 겸손과 위기감입니다. 겸손이요? 네. 우리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1등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추월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위기감은요? 한국은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 중국,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 위기감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한국인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 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지를.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어요.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부상. 미국 한국 동맹 새 시대. WSJ 특집 기사. 배터리 전쟁에서 이긴 한국. 다음은 AI.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 경제 중심축의 이동 일본 시대 저물고 한국 시대 열리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49시간 전만 해도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확신했었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트럼프가 침묵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경제라는 거요. 그리고 그 경제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거요. 6개월 vs 3년.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 산업이 6개월 만에 멈춥니다. 일본 없이는 3년을 버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기념비들.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미국의 힘. 하지만 이제 그 힘은 혼자서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기술. 이것들이 없으면 미국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압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미래를 본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49시간의 침묵과 그 후에 펼쳐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중국의 독도 발언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전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시대가 저물고 한국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6개월 vs 3년. 이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알았고,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배터리, 반도체, 조선.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윌슨이 백악관 회의실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9시간의 침묵 끝에 터진 진실. 트럼프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6개월 vs 3년. 이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이 이야기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미래를 만듭니다. 배터리, 반도체, 조선에서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이제 미국도 인정한 대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